다시 화면 공유로 가겠습니다. 아, 혹시 이제 새로 들어오신 아이고.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이제 국민건강체조 아이들이 고3 아이들 처음에 딱 갔을 때 일주일에 2번 있는 체육, 일주일에 2번 있었고 재작년에는 작년에는 일주일에 1번으로 이제 단위가 바뀌었는데, 고3 아이들이 국민건강체조를 수업을 한다 했는데, 중1부터 고3까지 똑같이 줄넘기랑 국민건강체조를 첫 해는 넣었거든요.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3 아이들, 그 등치 큰 애들 줄넘기가 작아가지고, 선생님 줄넘기 저 초등학교 때 해봤는데 지금 또 하네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줄넘기 막 이렇게 진짜 던져버리고 싶어요. 선생님 줄넘기 이거 우리가 지금 줄넘기 할 나이인가요? 이렇게 덤비는 고3짜리 남학생도 있었고요. 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이런 거 왜 해요? 하는 반면에 이 영상은 딸내미 둘이가 이제 점심시간에 와서 자기들 이제 다이어트 하겠다고 선생님 음악 좀 틀어주면 안 돼. 그때는 와이파이를 설치 안 했거든요. 작년에는 다 했습니다. 와이파이 강당했는데 제 휴대폰을 이렇게 틀어주고 블루투스 틀어주면서 재밌어 죽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살짝 아이들이 할 때 옆에 찍은 영상입니다. 간단하게 네,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거 처음에 이제 아이들 알려줄 때였는데 1절 부분 앞 전전 그 전주 부분은 되게 스트레칭 동작으로 느리게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 있는 거고요. 이거 바로 공지가 풀리는구나. 공유가. 국민건강체조 포트 살짝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국민건강체조를 해보신 학교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계신가요? 혹시 기본체조? 요거는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만든 거거든요. 약간씩 좀 넘겨보겠습니다. 동작을요. 이렇게 계속적인 약간 스트레칭 동작. 팔, 다리, 선생님 등. 아직 공유가 안 돼요. 그래요, 선생님? 그랬군요. 죄송해요. 공유 중인지 다시 화면 공유. 혹시 선생님 플레이 된 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아우, 죄송해요. 이게 살짝 내리고, 내리기만 하면 왜 이렇게 꺼질까? 영상 기본 틀어놓고. 혹시 영상 보이시나요, 선생님? 네, 네, 인쇄 보입니다. 보입니다. 살짝씩만 보고 제가 이렇게 넘겨볼게요. 여기 첫 도입 부분부터 18가지 동작인데 9개는 되게 스트레칭 동작들이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건강체조 이제 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총 4가지고요. 기본 체조입니다. 그거 중에.
거의 팔, 다리, 등, 어깨, 목 다 쓰거든요. 이렇게 휘돌리기까지 하면 거의 이제 1절이 다 끝나요. 등다리 피기가 마지막 동작이고요. 그 다음 이제 2절로 넘어가거든요. 후반부는 조금 이렇게 음악도 빠르고. 약간 음악이 전통 음악도 포함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뭐 아이들 동요로도 많이 풍선도 있고 동요도 있고 태권도에 손날치기, 뭐 주먹 찌르기, 금강맞기 이런 동작도 들어가 있고요. 뒤로 가서 동작도 조금씩 어렵고 그래요. 이제 발차기, 주먹 찌르기 이런 건 다 태권도 동작이고요. 이런 거는 탈춤에서 이제 나온 몸 비틀기 동작. 요걸로 이제 동작이 거의 끝이 납니다. 꼬아서기. 네, 선생님, 국민건강체조 어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 약간 이게 홍보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체조를 해서 아이들이 모든 별로도 되고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에 다 활용이 되는 게 음악이 있어서 아이들이 되게 지엽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나중에 모둠으로 왔을 때 모둠 창작 발표도 되고 제시되어 있는 동작을 그대로 해도 좋지만 아이들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앉아서 하는 체조, 휠체어 체조, 노인 체조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체조. 이게 뭐 기본 체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고요. 교실에서 또는 집에서 이제 그 원격 학습할 때 앉아서 하는 체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동작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이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았고, 그 쉬운 체조 같은 경우는 노인들 대상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어린아이나. 그럼 동작이 되게 단순해지죠. 되게 조금 뒤에 가면 어려워진 동작을 좀 간소화시킨 동작들이 있고요. 앉아서 하는 거나 이렇게 휠체어 체조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까지도 이렇게 포용하려고 4가지의 동작으로 구분이 됐고, 기본 체조의 동작이 대부분에 들어가 있대 앉아서 하면 이제 하체 부분의 걸 빼고 단순화시켜 놓은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가면 음원이나 영상이나 다 무료로 다운받고 관련된 이런 동영상은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작년에 코로나 이제 했을 때 중1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보여줬던 게 국민건강체조랑 제 이제 음악 줄넘기 수업이었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한번 추후에 그 체육진흥공단 들어가 보시면 바로 뜨는 게 이제 새천년 건강체조. 그래서 영상, 음원 이런 것들이 음원도 초등학교나 아니면 애들이 좀 좋아하는 풍선 노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여드렸고요. 혹시 어떠셨어요? 동작 보니까 근데 조금 뒤에는 어려워 보이시지 않으세요? 좀 그렇죠. 이렇게 막 애들이 처음에는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막 좀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 보여주고 2번 정도 너희 자유롭게 하면 따라해봐 하면 1절은 누구나 다 따라해요. 애들이 막 여학생들은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서로 거울 모드로 해서 따라하기도 하고. 근데 뒤에 가서는 이제 조금 선생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 어렵지. 그래 선생님하고 한 동작씩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살짝 다른 영상을 한번 영상 말고 네, 포스트 그리고 제가 오늘 국민건강 체조에 대해서만 다 말씀을 드릴 건 아닌데 이게 좀 주어돼서 혹시 그 사이에 지금 입장해 주신 그 강민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소리 괜찮게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한 포커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또 인사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동작이 국민건강체조 약간 청소년 체조의 곱하기 2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또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까지 전반부로 이제 잘라서 이렇게 보통은 9개 아이들한테 연습을 좀 시키는 편이고요. 앞에 1절에 관련된 거는 누구나 저는 이거를 선생님 생각해서 공유하고 있어요? 네, 또 안 공유예요? 되거든요. 네. 폴더만 나와요. 예. 이제 보이시죠? 네. 네. 요거는 책진흥공단에서 다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되는 그런 팜플렛입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선생님? 네. 요렇게 이런 포스터를 뽑아서 아이들 이제 수업 자료로 이제 개인 활용 이제 자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숙지하고 외우고 또 요걸 평가까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또 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말로 하기도 하고요. 이제 암기에 대해서 아니면 이렇게 활동지에 기록하라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수행 평가에 넣기도 하고 합니다. 동작이 보면 그 국민건강체조를 저는 중1 때 딱 해서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 체육대회 할 때 꼭 하거든요. 스포츠 클럽 대회나. 그러면 이거를 옆에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도 1절은 다 따라 하세요. 이거 뭐 쉽네. 이러고 다 따라 하시다가 이제 2절로 딱 음악이 바빠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앉아서 이제 그러니까 구경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절은 선생님들도 되게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몸이 많이 풀리네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회 되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익혀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후반부로 가면 이 손날치기 정도 되면 이렇게 어이 태권도 동작 음도 나오고 금강맞게 얼쑤카쿵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동작만 되면 입으로 따라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뭐 하나 둘 셋 할 때 이제 가은중 하고 예를 들어 모둠별로 어떤 창작할 때는 자기 모둠만의 어떤 구령을 만들어서 어이 대신에 넣는 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창작 활동에 이런 음악이 있으면 아무쪼록 활용하는 게 되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도 고등학교 수업을 하지만 여기 지금 또 박민수 선생님 고등학교신데 일단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하나의 통일된 건 음악인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블루투스 이렇게 모둠별로 빌려주기도 하고 휴대폰도 모둠 활동을 딱 시작하면 무조건 휴대폰 반에 담임쌤한테 말씀드려갖고 각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음악을 주면 되게 이렇게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학교에서 어떤 그런 블루투스나 어떤 와이파이는 기저제를 좀 도와주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이런 동작을 여학생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이 조금 처음엔 틱틱 하긴 했는데 그래도 영상까지 다 찍고 마지막 수행 과제를 다 끝나고 선생님 다 했죠. 그리고 선생님 오늘은 뭐 축구하면 안 돼요. 배구하면 안 돼요. 이제 아이들 남학생들은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요거 포스터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시 폴더로 가서 선생님 음악 줄넘기에 대해서 이제 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굽어뛰기가 1번이고요. 음악 줄넘기에 대한 겁니다. 8가지 동작을 제가 구음을 굴려서 이렇게 간주는 똑같고 뒤에 동작만 계속 바꿔서 이렇게 그 처음에 아이들이 동작을 순서를 외우지 못했을 때는 제가 입으로 구음, 입으로 이제 음악을 이제 맞춰주고 그 다음에는 제가 가지고 온 4분의 3박자의 음악을 틀어주고 그리고도 몸에 이제 익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4분의 4박자 음악을 너희들이 이제
듣고 싶은 음악을 다운받아 와도 되고 선생님한테 요청하면 내가 내 사비로 다운받아서 들려주겠다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기준은 4분의 4박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수행평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기본 동작 같은 경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제가 이게 줌을 하다 보니까 화면을 저는 폴더 보고 바로 열면 선생님들께 또 공유가 안 돼서 요게 되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참 죄송한데 공유 중지를 하고 보통 선생님 줄넘기 수업은 많이 하시잖아요. 그 황경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 몇 가지 동작 정도를 하셨나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단계별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한 7, 8개 정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음악 줄넘기 수업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는 한 기본 동작을 한 8개 정도 정해주고 나머지는 더 조별로 같이 넣어서 할 수 있게끔 더 자유롭게 창작하는 거니까 음악에 맞춰서 창작 음악 줄넘기로. 네, 아이들 그러니까 기본은 주고 가르쳐서 연습은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같이 조별로 프로젝트로 해서 하나의 그 음악을 골라서 뭐 아이돌 음악이나 이런 걸 골라서 맞아요, 기본 맞아요. 동작 8개 집어넣고 나머지는 배영 변화나 뭐 이런 기본 더 넣는 동작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면 되게 예상외로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제가 생각하는 예. 것보다 애들이 되게 수준이 높다는 게 되게 느껴질 정도로 네, 되게 그러면 작년 코로나 상황에 모든 활동을 하신 거네요, 그죠?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만 그 개인으로 음악 줄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계별 3학년은 단계별 줄넘기로 이렇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는 그 점수에 되게 민감한 학교라 네. 딱딱 나올 수 있게 했고 1학년은 상대적으로 자유학기라 점수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없어서 이제 자기가 그 기본 동작을 배워보고 조금 더 다르게 짜서 할 수 있어서 뭐 음악 줄넘기 같은 거 원래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이 나오고 네네네. 아닐 수 있게끔 그렇게 기본적으로 짤 수 있게끔 해서 그러나 뭐 점수에는 크게 없이 그냥 열심히 한 거를 써줄 수 있으니까 자유학기는 네네네. 그러셨구나. 맞아요. 수업인 것 같아요. 음악 줄넘기는. 맞아요. 네. 그 음악 줄넘기 기본 동작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기반으로 창작 음악 줄넘기는 진짜 한 10년 이미 한참 전부터 진짜 기본으로 많이 해오시던 것 같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어쨌든 조금 약간 자유를 주면 그렇게 잘 놀 수가 없어요. 땀도 바짝바짝 흘리면서 잘 노는 것 같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음악 줄넘기 수업 오프라인에 했는데 왜 했냐면 자동으로 거리두기가 되는 거예요. 줄넘기 하면 맞잖아요, 줄에. 그래서 제가 선도 수업을 이제 하나 공지하는데 음악 줄넘기를 해도 될까 과연? 그 생각에 애들이 숨이 좀 찰까봐 그런 것도 조금 있었고 거리두기가 너무 좁을까봐 모든 활동으로 하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조언이 줄에 맞기 싫으면 거리 더 떨어지겠지 이런 조언이 있으셔가지고 선도 수업을 공개를 했어요. 모든 별로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되게 좋았어요. 협업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거리두기 유지하고 마스크 끼면서도 아이들 협업 능력이 발현된 수업이라서 제가 되게 칭찬을 좀 받았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던 마음보다는 오히려 마스크 끼고 거리두기에 적절한 종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저의 생각도. 그래서 되게 좀 음악 줄넘기 같은 경우는 언제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십자뛰기까지가 화면 보이시죠, 선생님? 8가지 보이시나요? 혹시 양발 모아뛰기로 보이시나요? 혹시 화면에? 네, 선생님들 아마 다 하시는 동작인데 저만의 그냥 순서를 붙인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가위바위보 동작까지 넣고 이제 사실 요 1번, 2번, 3번을 하면 6, 7, 8까지 약간 심화 단계라서 할 수 있는 응용 동작이거든요. 다리를 약간 더 올린 거. 2번 구부뛰기가 그냥 제자리에 뛰는 거라면 그 7번 다리 올려뛰기가 허리까지 다리를 크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앞에 1번, 2번, 3번만 되면 뒤에는 다 되는 거. 그 다음에 3번 2번씩 뛰기 같은 경우 십자뛰기 2번씩 왼, 오 하는데 단 앞, 옆, 뒤와 이렇게 그 십자 모양으로 왼, 오 앞뒤를 뛰는 거죠. 발은 똑같은데. 그래서 1, 2, 3번까지만 시켜놓으면 뒤에는 연습만 하면 다 되고 대신에 조금 어려운 거는
가위바위보나 보바위도 애들 금방 하던데 다리 접어내야 뛰는 거. 이게 마음처럼 안 되고 접어서 한 번, 펴서 한 번, 두 번을 뛰는데 자꾸 발차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걸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한 8가지 동작까지 하고 나면 한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그때부터는 코로나가 아닐 때 요거는 정말 끝까지 다 했을 텐데 2인 1조 짝짓기 앞으로 보고 뛰고 들어갔다 나오기 하고 서로 옆으로 보고 뛰고 다양한 짝짓기 이제 줄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단체 줄넘기 뭐 꼬마야부터 해서 팔자 들어가고 나오고 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저도 보통은 창작 그 음악 줄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거의 1학기가 다 가요. 이렇게 하면 풀로 안 하고 보통은 중1은 기본 기능이 하면 고애들 올라가잖아. 2학년 그러면 저는 이제 모듬 그다음 중3 쯤 되면 창작음악 작품 만들기 뭐 그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많이 했던 사례입니다. 일단 작을 조금 보여드리면요. 선생님들이 다 하고 계신 건데 저만의 그냥 약간 체계를 만든 거죠. 8 곱하기 8 해서 그냥 8가지 동작이 기본이다. 그리고 박자는 8박자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음악에 되게 인지를 시켜줘야 음악에 맞춰서 나중에 이렇게 언밸런스로 안 뛰고 어떤 애들 올라가는데 자기 혼자 떨어지거나 이렇게 안 하고 팀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 나 너희들하고 성공했다. 이런 약간 이렇게 성취감도 들고 이제 그런 것도 좀 하려고 음악적으로 감각, 박자, 리듬을 좀 키워주려고 이렇게 8박자라고 표시를 했고요. 대부분의 8박자를 그냥 본 동작만 연달아 하게 되면 너무 숨이 차요, 애들이. 그래서 그저 가만히 서 있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그 2박자에 한번 뛰기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못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줄을 크게 던지면 되거든요. 이거를 간주도 넣습니다. 무조건 8박자 그 앞에 이 8박자이기도 해요. 동작이 8가지가 아니라 8박자 그 다음에 뒤에 8박자는 뭐냐면 본동작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제가 먼저 이제 씹어보게 되면 선생님이 간주를 하고 여러분도 간주하고 선생님이 본동작 하면 본동작 하고 이렇게 연습을 좀 시켜놓다가 나중에 조금 연습이 되면 둘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간주하고 본동작 연결로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1번 연결 16박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해보세요 하면 저는 이제 박자를 쳐줘요. 하나 둘 셋 넷 1,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번이었다고 치면 2번 같은 경우는 간주가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거든요. 그 다음 2번은 하나, 둘, 간주는 똑같고 2번이니까 9번 뛰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는 2인 1조로 짝체조가 짝 줄넘기가 되는 게 한 명은 구음을 불러주고 교사 대신에 한 명은 줄을 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걸리는 이유 줄이 어느 때쯤에 네가 자꾸 먼저 뛴다. 뒤에 뛴다. 그럼 저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한 명이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동료인 이제 교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4인 1조, 5인 1조 이렇게 하면 한 명이 리더가 되면 팀 리더가 되면 나머지 4명이 좀 뛰고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면서 좀 쉬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아이가 옆에 친구가 뛰는 걸 본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또 약간의 합동, 뭐 의사소통,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모둠별로 좀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예를 들어 오늘 미션, 오늘 과제가 만약에 1단계가 1, 2번 했고 3, 4번 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모둠별로 가위바위보 게임 한번 붙이고 사탕 내기 하고 또 예를 들면 조금 더 다음 단계를 이제 가고 싶을 때 한번 다음 5번을 딱 아무한테 연습도 안 시켜주고 5번 한번 도전해볼 사람은 모든별로 도전을 해서 만약에 미션 성공하면 뭐 좀 이렇게 약간의 경쟁심 유발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어느 모둠이 또 이게 쟁취해 갈지 한번 준비해 오세요 하면 또 연습도 조금 해오고 뭐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8 곱하기 8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도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 상에서 구글 클래스룸에도 이제 올려가지고 제가 예전에 연구원에서 촬영했는 6분짜리 그 클립 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었거든요. 그게 엄청 사양이 됐어요. 연구원에서 갖고만 있는 파일인데 제가 찍어서 제가 잘 사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연구원 자료라서 누구에게 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온라인 상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누군가 저장만 안 하면 그냥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업로드 시켜 보여주는 거는 다 허용해 줄 것 같아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student한테만 제 영상을 드려가지고 수업 시간에만 꼭 그냥 이렇게 틀어드리고 혹시나 개인 유튜버 내는 데는 이제 절대로 올리시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에서는 2가지를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선생님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황경윤 선생님 들어오시고는 혹시나 선생님들 음줄 말고 그 다음에 체조 종류 말고 건강활동으로 해보신 사례를 좀 그냥 종목 정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공유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공유가 중지하고 네, 혹시나 어떤 종목이 조금 그래도 해보시니까 좀 괜찮았다. 특히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브랜디드로 혹시나 이렇게 적합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그러면 네. 어저께 저희가 이틀 하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PBL 수업이었는데 저희가 보통 학교에서 하는 팝스 아이들 건강 체력 측정하는 거 그거를 활용해서 건강활동 영역으로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팝스가 사실 작년에 히트하게 된 홈트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가정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많이 하는 트레이닝 그 종목 안에 사실 팝스와 관련된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기구를 활용하면 더 좋겠지만 집에서는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플랭크나 스쿼트나 아이들이 그전에 이런 용어에 관심도 없고 몰랐어요. 작년에 한번 이야기해보면 애들이 집에서 몇 분 했는데 몇 초 했는데 몇 개 했는데 이런 용어들이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건강활동을 이렇게 팝스와 관련된 건강활동을 할 때 아이들의 받아들이는 속도가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건강활동 쪽에는 뭐 이런 팝스와 관련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팝스 종목에 나와 있는 뭐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그 다음에 순발력 요것만 해도 진짜 수업할 수 있는 서비스는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2학기 때는 저는 도전과 비슷하기도 한데 요가를 했거든요. 요가와 농구, 경쟁을 융합해서 그래서 또 공개 수업을 한번 2학기는 했는데 요가 동작에 기본적으로 홈트 동작 2-3가지 그다음에 요가 동작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야옹이 자세부터 했고 뭐 기타 등등 뭐 또 마지막에 나무 자세 이런 거 평형하는 거 이런 거 몇 개 넣으면요 되게 재밌는 게임이 돼요. 누가 눈 감고 이제 오래 버티기부터 해가지고 플랭크 오늘 신기록 누구인가 하면 막 옆에서 호응도 마스크 끼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요가 거리두기 해서 요가하고 이제 그걸로 준비 운동 대신하는 거죠. 한 10분, 15분. 그리고는 다이나믹한 농구 같은 경우는 1시간 내내 돌리던 예전하고 다르게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량을 조절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가 매트 싹 말고 딱 정리하고 한 15분 정도는 이제 농구 수업하고 제가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도 똑같습니다. 평가는 농구는 당연히 기술 기능, 뭐 슛 하는 거랑 드리블, 그 다음에 요가는 요가 동작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동작을 수행했다 안 했다가 목표가 아니라 요가를 통해서 유연성이 길러졌는지 평형력이 길러졌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연성 수업하기 전에 한 달 전에 평형 눈 감고 내가 몇 초를 버틸 수 있었다. 기회는 한 10번을 줍니다. 2번을 측정하는데 10번씩 기회 주면 정말 많이 주거든요. 그거 뭐 스스로 하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향상도 또는 요가 몸 앞으로 굽히기 같은 경우 측정해서 점수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로 요가와 관련된 글과 그림을 해서 활동기 점수 이런 식으로 주니까 뭐 그렇게 빡빡하지도 않고 또 누가 봤을 때 체육 시간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체육 측정하고 뭐 점수 주네 이것도 아니고 되게 다양한 것을 하면서도 뭐 작년에 그런 그 코로나 이제 지침을 지켜가면서 했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건강활동 쪽에는 뭐 이런 요가나 이런 것들이 홈트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두 번째가 선생님 네. 질문해도 돼요? 네. 네,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그 체조랑 줄넘기 동작이랑 뭐 건강활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활용해 봤는데 저는 그 학생 수가 많고 중학교에 있었을 때도 학생 수가 많고 그래서 체조를 모든 별로 해서 시켜봤는데 차시를 얼마나 하는지가 궁금하고 저도 처음에는 완벽한 동작을 요구하다가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수준을 완전히 50% 다운시켜가지고 순서만 연결할 수 있으면 이제 거의 좀 인정해 주다시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수업할 때는 시험 칠 때까지는 완벽한 동작을 뭐 좀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흐지부지해서 제 마음이 허락질 않더라고요. 맞
예, 아까 국민건강체조도 그렇고 너무 완벽을 취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모둠으로 해서 완벽한 동작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 봤지만 오히려 애들이 더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고 이래서 네. 그냥 이제 자기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하는 그런 거 처음 자세, 마지막 자세만 이렇게 확실하게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썼는데 선생님은 차시를 얼마나 했는지 궁금해요. 저는 하다 보면 거의 한 1개월 반은 걸리더라고요. 선생님 그 정도 걸리죠. 1개월 반. 네, 그래서 남학생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줄넘기도 뭐 1차시, 2차시 뭐 이렇게 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남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맞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참 선생님 그게 공감 좀 가는 궁금해요. 게 공감 갈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줄넘기랑 아들 조금만 있다가 예전에는 줄넘기로 만약에 1시간 내내 했어요. 체조를 1시간 내내 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진행하는 저는 신이 나가 막 달려가는데 애들은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최근에 정말 조금 많이 바뀐 게 몇 가지의 종목을 자꾸 믹스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이제 제 나름대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몇 차시 정도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10차시 갔던 것 같아요. 저는 한 10차시에 12차시까지 보통 가면 한 달 반 넘어요, 선생님.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보통 애들 한 3단위 하거든요. 그러면 3, 4, 12, 딱 한 달 하면 10인데 꼭 먼 날 때문에 빠지고 해요. 그럼 마지막 창작 작품 갈 때만 해도 12차시가 넘어가고 길 때는 15차시까지 한 적이 있어요. 모든 발표를 다 영상 찍고 평가까지 하니까. 한 학기가 다 간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그때는 되게 그때도 되게 의미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 관심이 계속 집중이 되지가 않아요. 선생님 말 그대로 언제 오늘 또 음악 줄넘기예요. 오늘 또 줄넘기예요. 진짜 이런 것부터 해갖고 귀에 다 들리는데 어느 순간 그 시차가 약간 한 7차시 그러니까 기본 기능까지만 7차시로 오고 나머지 이제 뭐 2인 1조부터 해갖고 창작 모둠까지는 저도 약간 양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이라든지 애들이 조금 더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애들한테는 주는데 그래서 평가는 되게 간단히 그렇게까지만 하고 만약에 그래도 뭔가 더 하고 싶은 애들은 쉬는 시간에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활동지로 그걸 좀 되게 뿜어낼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활동지로 창작 모든 활동지를 이렇게 몸으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뭔가가 이제 활동지나 이렇게 설명 이런 걸로 하면 단시간에 이제 그게 해결이 되고 거기서도 되게 창의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 창작 모든 활동 수업에 있어가지고 목표가 아이들의 서로 다양한 창의력을 발동시키고 또 그거를 서로 공유하고 저도 그 캐치해서 적어주기 위함인데 몸으로 하는 거는 뭐든지 시간이 길어지니까 몸으로 하는 거를 간단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 사고력은 활동기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가와 농구를 작년에 병행했거든요. 그 이유가 요가만 1시간 내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그건 수업이라고 인정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변인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가 수업 1시간 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1시간 쫙 하면 몸 쫙 풀리고 땀 쫙 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필라테스 어디 뭐 수업 받으러 간 것처럼.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못 오더라고요. 금방 하면 쌤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애들은 금방 내뱉는 게 쌤 이제 뭐예요? 이제 뭐예요? 근데 고등학교 애들은 그렇게 안 물어요. 반대로 쌤 이제 다 했죠? 쌤 이제 오늘 할 거 다 했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자기의 목표가 있듯이 중학교는 오늘 한 거 다 했죠가 아니라 쌤 다음에 뭐예요? 이거 다 했는데요. 쌤 바꿔요 이제 동작. 저것도 해봐요. 저것도 이렇게.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거는 약간 아이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저도 줄넘기 같은 경우 작년에 했거든요. 선생님 했는데 자유학년제잖아요. 평가가 싹 빠졌잖아요. 2019년도만 해도 2학기에 이제 학년이었고 학기, 자유학기였고 1학기는 성적 평가를 했거든요. 1학기에 제가 음악 줄넘기를 다 하기 때문에 평가를 했는데 2학기에는 이제 학년제라서 국민공화 체조인데 평가가 없으니까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2학기가 아예 평가가 없어가지고 제가 국민건강체조 같은 경우는 정말 4가지를
한 번씩 다 훑어보게 하고 오히려 장애인들의 휠체어 체조를 통해서 왜 기본 체조가 있고 왜 앉아서가 있고 왜 이렇게 쉬운 체조가 있고 왜 휠체어 체조가 만들어졌을까 약간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약간 그런 부분을 건드려주면서 한개는 기본 체조만 했고 기본 체조도 평가에 안 넣었죠. 선생님 평가는 뭐냐 너희가 순서를 다 외웠네 안 했네 그것만 평가했어요. 평가라는 게 아이들 8가지 예를 들어 18가지 동작을 외우는 것만 해도 힘들고 줄넘기 8가지 동작을 많이 외웠잖아. 그러면 주어진 과제에 대한 성실성을 보여줌.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그건 다 통과했어요. 친구들 이상으로 막 그 위에까지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 하면 도전 정신이 되게 뛰어남 이런 식으로 주어진 과제는 되게 단순하게 주고 그 다음에는 다른 활동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거리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국민건강체조 같은 경우는 정말 순서만 외우고 선생님 말씀처럼 동작 점수 안 줬어요. 순서 점수만 주고 누가 외웠나 암기를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외우는 것만 해도 애들한테 좋은 경험이 되는 게 이런 동작도 있구나. 선생님 발차기 동작인데 발이 안 차져요. 허리까지 못 가요. 괜찮아. 그래 해보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탈춤 몸 비틀면 이 동작만 하면 애들이 깔깔깔 넘어가는 거예요. 탈춤 추는 듯한 느낌이니까 막 약간 애들이 엉덩이가 실룩실룩 떼고 이런 게 웃긴가 봐요. 이거만 하면 웃니라고 재미가. 예. 그리고 만약에 이때 구령 붙이기 대회 하면 그 구령을 얼마나 크게 붙이기 대회 오늘 아니면 오늘은 멋있는 구령 붙이기 이런 대회도 한 번씩 열고 오늘 이벤트죠. 오늘 매일매일 약간의 5분 정도 10분 정도는 그냥 중학교 애들은 놀거리를 맨날 줬고 똑같은 작년 수업인데 고등학교는요 그렇게 못했어요. 고등학교는 수업 할 것만 하고 자꾸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 좀 벗고 거리두기 하고 좀 쉬어라 하고 좀 약간 그러면서도 고등학교들은 관심 있었던 친구들은 네네네. 개인적으로 조금 더 피드백 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자꾸 소음이 나가는데 선생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잠시만 선생님 제가 음료를 엄마 거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려놓으면 내가 못 보지. 이거 너무 그까지 뜯었으면서 선생님 소리 안 들려요. 네. 죄송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두 번째 그 도전 영역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태권도인데요. 태권도는 순수 개별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모둠으로 PBL에서 모둠 활동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살짝 더 보여드릴 거는 뜀틀 그 다음에 저는 마루 운동이나 뜀틀 평균대 운동을 좀 하거든요. 하는데 그런 자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가 좀 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태권도 가지고 단순히 이제 기능 평가도 했지만 그걸 가지고 PBL 수업으로 태권도를 전 세계에 좀 더 활성화시키고 알리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 수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열어놓고
선생님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저는 너무 부끄럽지만 연구원에서 촬영한 태권도 자료인데 요게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급 제 파일에 있다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공지가 됐었는데 태권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요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태는 어떤 의미부터 해가고 태권도가 왜 우리나라 국기로까지 발전이 역사적으로 발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영상에 보시면 이런 거는 기본 동작에 대한 그냥 설명 자료고요. 태국 그러니까 일장을 저는 대부분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좌우 발달이 될 수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왕자 모양의 시작해서 동작이 이것도 한 18, 19개였는데 중심을 두고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또 두 번째 단계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마지막 3단계. 그러니까 태권도를 안 해보신 분들도 그냥 우리가 모든 운동이 자기 쓰는 손만 발달하거든요. 또 쓰지 않는 손은 상대적으로 발달이 덜해요. 그리고 운동도 똑같아요. 어떻게 좀 더 잘하려고 하면 좌우를 쓰면 좋을 텐데 잘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한쪽만 잡고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태권도 같은 경우 태극 일장은 특히나 이렇게 왕자 모양의 중심을 두고 한 번은 왼쪽으로 갔다가 동작하고 제자리에 옵니다. 또 한 번은 오른쪽 갔다가 옵니다. 그래서 총 3단계별로 동작이 다 달라요. 그리고 태극 일장에는 기본 동작이 다 들어갑니다. 손, 뭐 서기, 막기, 발차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일장이 사실 유치원생들도 왜 태권도로 가면 아이 막하 흉내내는 모양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태극 일장인데 남학생 같은 경우 군대 가서도 태극 일장부터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특방 나오는 친구들 보면 그래서 태권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기이고 또 여학생 같은 경우 자기 방어술로 수련을 할 동작은 품새라고 해서 같은 정해진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 내게 되는 거거든요. 내 것이 되는 건데 너무 어려워 버리면 애들이 하기도 싫어하고 못해요. 그래서 태극 일장은 정말 유치원생도 하고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도 다 하면 좋고 동작은 정말 간단한데 이걸 내 몸에 익히려면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근데 그 반복이 시간을 많이 하면 애들은 지겨운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반복적인 연습은 너희가 정말 나중에 집에 가서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는 형태로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이것을 이제 그 PBL 수업으로 뭔가가 태권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게 토의 토론 수업으로 또는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렇게 승화를 좀 시켜서 많이 했던 거고요. 여기에 이제 영상도 제가 직접 거기서 촬영할 때 태극 일장 위주로 보통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선생님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또 호감을 좀 보이면서 관심 있게 동작을 봐주고 선생님 허리 높일까요? 뭐 발차기 되네요 안 되는부터 이렇게 아이들 좀 이렇게 말장난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이런 영상은 제가 제 이름으로 찍은 연구원의 건데 제 수업에는 무제한을 써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려고 하니까 좀 조심스러워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거는 제가 그 태극 일장 그 제 영상을 살짝 보여드렸고요. 이제 파일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태극 일장 보이시죠? 화면에 한글 파일로. 네, 이렇게 태극 일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동작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이거는 이제 태극 일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와 관련된 그냥 이런 것들이 품새이다. 태권도 하면 겨루기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겨루기도 물론 태권도고 품새가 있다. 특징은 이러이러한 간단한 동작으로 제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선생님 저는 보이는데 선생님 안 보실까봐 특징은 이러한 서기부터 해서 이렇게 뭐 막기 또는 찌르기, 차기 이런 것들로 해서 총 8급까지 구성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이제 태극 1장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내하면서 이제 동작이 이렇게 18개가 있어요. 근데 글로 이렇게 주니까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여드렸듯이 왕자 모양의 그 그림을 이렇게 다 요 자료와 앞뒤로 해서 애들한테 한 장씩 줍니다. 그러면 순서를 외울 때 또 동작을 이해할 때 적어도 학습 자료로 활용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줬었고요. 태권도
그 태권도나 이런 그 수업에 대한 수행 평가로까지 이어지면서 수행 평가 기준도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주얼 싱킹으로 일단 요거 한번 그 어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수업 중에 일환으로 태권도를 좀 연계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프로젝트라고 하면 어떤 실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 싶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걸 PBL 수업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실기와 그리고 약간의 어떤 그 이론 수업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병행해서 이제 PBL 수업으로 했던 사례입니다. 태권도 이거는 작년에는 태권도는 온라인 상에서 저의 영상과 아이들이 뭐 태권도 우리나라 이제 국기원에서 이제 시범단이 있거든요. 또는 작년에 혹시 그거 보셨나요, 선생님? 나태주 혹시 미스터 트롯 같은 거에 나태주 태권도 막 그 퍼포먼스 할 때 그런 걸로 좀 과제를 내기도 했고 좀 이렇게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보통 외국에 나가면 한국에서 왔다 하면 너희 뭐 물어볼 것 같니? 그러면 뭐 한국 뭐 한복 김치 뭐 태권도 이렇게 할 때 왠지 뭔가 해보라 그럴 것 같지 않니? 노래 아리랑 불러보라 그럴 것 같지 않니? 했을 때 태권도 너 그래도 한 동작이라도 하면 어떨까? 막 이렇게 약간 아이들한테 독려를 하면서 작년에는 그 나태주 군의 그런 이제 퍼포먼스 태권도 이제 이야기도 좀 했고요. PBL 수업으로 이렇게 그 두 가지 약자로 다 이제 쓰임은 어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에서 프로젝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프로젝트라고 하면 체육 수업은 다 프로젝트예요, 선생님. 다 프로젝트. 하나하나 수업 주제가. 그리고 전체 수업을 다 묶어서 수행 과제가 이제 있잖아요. 그게 프로젝트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옛날에는 이해했고 지금은 뭔가가 조금 더 그래도 단계에 맞게끔 아이들한테 사고력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문제 중심 학습 또는 문제 기반 학습, 이게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게 바로 이제 프라블럼 베이스 러닝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약자는 동일하게 쓰이고요. 저는 이제 출발점이 다를 뿐이지 이제 똑같이 아이들한테 이 어떤 주어진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둠이 주어지면 모둠별로 또 내 혼자 한다고 하면 내 혼자 근데 대부분 PBL은 모둠별로 많이 협업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이었고요. 태권도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외국인에게 태권도를 더 강력하게 소개하고 싶다.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 보자. 이제 해서 이렇게 애들한테 저는 작년 옛날에 이제 썼던 건데 비주얼 싱킹 이게 그 아이들한테 로드맵으로 이렇게 비주얼 싱킹 그 활동지를 만들어서 모든 활동지를 쭉 만들어서 여러 장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그걸 수행하면서 모둠별로 진행을 시켰고요. 여기 양식을 보시면 뒤에는 이렇게 이건 이제 평가 기준이고요. 아이들이 태그 1장의 기능적인 부분 반드시 들어가고 두 번째는 PBL로 이제 발표 이게 표현한 그 활동지와 발표까지 이런 걸 저는 작년에는 안 했, 이게 언제 건지 잘 모르겠네. 이게 퍼센테이지는 30점 만점에 아마 50%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만점을 100%로 제가 많이 올리거든요. 그 관리자분들 그러셔서 이거는 작년 건 아니기 때문에 재작년인가 그러면서 기능이 50%였고 여기 PBL 과제가 50%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래요. 계획서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 몇 학년 몇 반 모둠 문제. 이게 태권도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태권도에 대해서 별로 태권도에서 한번 얘기해봐 하면 생각 많이 하다가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왜 이유가 뭘까? 그러고 또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둠별로 약간 이게 주제가 달랐던 거죠. 주제부터 한번 설정해봤는데 외국에 가서 너희 태권도를 좀 알리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주제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학생 목표 아이들이 스스로 우리 조에서의 목표. 그 다음에 그 만약에 A조에서 태권도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 너 태권도가 띠가 몇 개인지 너 색깔이 뭔지 알아? 아니요. 자 그러면 우리부터 태권도 우리나라 국기인데 태권도에서부터 우리 태권도 알아보게 하자. 그럼 만약에 모둠에서 그러면 우리는 막 이렇게 어떤 모둠 주제명을 정한다고 하면 이게 해결한 가정 같은 경우는 내가 태권도의 그 오륜 뭐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태권도 우리나라에 어떤 국기가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렇게 단계 중에 첫 번째 해결한 이렇게 먼저 결과를 먼저 제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어디까지인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더 알아야 될까 이런 단계를 제시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모둠별로 이제 협의를 하겠죠.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기본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모든 역할은 이 과제를 수행해 놨는데 사실은 수업 시간 내에는 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타 시간에 여러분들끼리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인터넷도 돼야 되고 아이들이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카톡도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어떤 뭐 필요한 도구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한테 요구할 거 예를 들면 선생님과의 소통이 필요함. 나는 하소영은 선생님하고 이제 소통하는 역할. 나는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나는 수집된 정보를 정리하는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다른 타 교과에서도 사실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아이들은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단 체육 시간에 한다는 자체가 어색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양 있는 보통 서클 맵이라고 하죠. 비주얼 싱킹의 그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모양 중에 이거는 이제 아이들 사고를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맵이 되어 있는데 이 형태를 주면서 샘플링을 꼭 만들어줘는 왜냐하면 아이들 생각을 샘플링을 안 주면 무궁무진할 텐데 샘플링을 줘야 되는 또 이유는 감이 없어요. 체육 시간에 뭐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반복적으로 하면 감이 와요. 아, 하선 선생님. 아, 그래, 또 쌤 뭐 하라고 하는구나 하면 몇 년을 겪어보면 이제 느낌이 날 텐데, 처음에는 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럴 때 짜잔 하고 작년 샘플. 뭐 아이들이 이제 선배들이 했던 거다. 어느 학교 선생님 다른 학교에 했던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외국인에게 태권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였다고 하면 그 목표는 이 비주얼 싱킹 서클 맵을 활용해서 외국인들에게 태권도를 소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표현해 보겠다. 그런 거고 가정은 최대한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아보기 쉽도록 그림과 알아듣기 편한 영어로 구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화. 또 이미 알고 있는 건 뭐냐. 태권도 종류와 태권도 쉽게 익히는 방법은 뭐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모든 원 중에. 그럼 더 알아야 할 건 뭐냐. 태권도 역사를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경기 방법이나 태권도의 어떤 효과, 장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 모둠의 역할은 나는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설명, 이제 기재, 뭐 내용의 키워드를 아이콘이나 그림으로 나는 표현. 만약에 모둠원 중에 나는 뭐 좀 이렇게 미술을 좀 잘한다, 좋아한다, 그리기를 좋아한다, 표현한다. 뭐 이런 하여튼 역할들을 이렇게 나눠서 적어놨고요. 요 뒤에 거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실 거야. 모둠별로 했는 그런 사례인데, 이런 식. 이건 중학교 아이들 작품이거든요. 이름만 가리고. 또 훨씬 더 이미지화해서 한 것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별로 다 달라요. 정말 똑같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옆에도 뺏겨와도 손이 가면 다른 작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활동지를 옛날에는 많이 안 했어요. 애들이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이게 신체 활동을 주가 되는 시간도 부족한데 근데 요즘 아이들이 점점 더 신체 활동만을 좋아하는 애들이 또 있지만 신체 활동을 극히 부정하고 싫어하는 애들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간씩 양상이 저도 이제 변화가 되는 것 같고 학기 말에 늘 관리자분들이나 타교과에서 축제하면 체육은 전시할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죠. 체육도 신체 활동을 하지만 신체 활동이 느껴지는 거를 영상을 체육 활동 영상을 찍어 이렇게 틀어줘도 되고 영상을 통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을 글로 써봐도 되고 적어도 되고 그려도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한 작품들을 좀 아이들 이렇게 뭐 우수 이렇게 막 저희 시상에 보면 이렇게 금메달 은메달 붙여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게시를 해보니까 체육 시간에도 이런 거예요. 체육 시간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오셨을 때 우리 아이 작품이 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다라면 훨씬 더 체육 수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 다양성이 좀 이렇게 시각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이렇게 모아놨다가 좀 다 공유하는 편입니다. 또 작은 학교다 보니까 누구 거 빼고가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걸어줘요. 그럼 되게 애들이 되게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요. 요거는 태권도 이렇게 뭐 같은 내용은 다 비슷해요. 솔직히 말하면 들어가 있는 소재는 비슷하더라고요. 어떻게 알려주고 싶다. 뭐 SNS를 만들겠다. 뭐 의류를 좀 더 단순하게 만들겠다. 좀 예쁘게 만들겠다. 뭐 블로그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많던데 이렇게 하여튼 아이들하고 이런 것들도 하면 스님 그냥 태권도만 한다면 정말 지루하잖아요. 근데 태권도에 대해서 기능 연습을 한 5차시 정도까지 하면서 중간에 이걸 던져주는 거예요. 오늘 1차시 이제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알려주고 수업 시간에 해도 된다고 저는 꼭 설명해요. 오늘 기능을 연습하고 싶으면 기능을 연습하고 수업 시간에 이러고 싶으면 무대는 늘 오픈돼 있어요. 무대는 생종이나 연필이나 가은 오락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몸이 안 좋은 친구들은 거기서 뭔가 끄적끄적 하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친구들 하는 거 보는 것도 좋고 앉아서 음악 들으면서 친구들 하는 거 보는 친구도 있어요.
1시간 동안 잘 쉬었니? 이렇게 얘기하고 몸이 안 좋으면 굳이 보건실에 가서 누워 있을래? 물어보고 아니요. 그냥 움직이는 건 힘들어요. 보통은 여자아이들 뭐 생리통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렇게. 그리고 아니면 너는 오늘 그러면 수업 저번에 쌤 이거 냈는데 이거 할래? 그러면 내 의자에 앉아서 자기 혼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이 시간이 6시 16분이 가는군요. 프린트를 한번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저는 이제 띵트 활동을 2017, 18년도에 연구학교 하면서 박사하고 막 할 때 이제 공개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제 전공이 또 체주다 보니까 그때가 아기 놓고 3명, 막내 셋째 놓고 이제 복직은 아니고 3개월 쉬고 갔더니 띵트를 하는데 그 이후로 제가 여기 와서는 체조 안 해요. 하늘이 노랗고 땅이 막 하늘에 가 있고 진짜 막 속도 울렁거리고 그래서 요 때까지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그 태권도 이렇게 도전 활동에서 태권도는 기본적으로 막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게 맨날 매트나 도전인 띵틀이나 평균대 전 간단하고 또 평균대 같은 경우는 애들 평형력 나이가 들수록 균형력이 달라지거든요. 젊을 때 당연히 잘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좌우 균형 맞추는 평형성을 운동할 수 있는 건 요가 외에는 잘 없어요. 평균대 운동이 딱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남자들 좀 싫어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올라가서 막 점프도 도전해보고 싶고 잘 안 되면 약도 오르고 그래서 이런 동작 도전으로 저는 이게 많이 하고요. 요거는 이제 PPT는 제가 연구 이제 보고서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래도 살짝 지금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띵틀의 기본 동작을 이제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뭐 다리 벌려 뛰기, 그 다음에 띵틀 위에서 구르기, 그 다음에 목 튕겨 뛰기, 뭐 핸드 스프링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지금 보여줬던 이런 사진은 학교에 요런 발판 갖고 요런 띵틀 갖고는 심화 단계까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동작 여기서 발판을 손잡고 그냥 점프 할 수 있는 어디 트램블린 타는 느낌? 뭐 그래서 발판이라는 게 학교에 있구나. 발판 한번 밟아보면 하늘이 훨씬 더 가깝구나 이런 느낌. 그냥 한번 애들한테 주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도전 과제 이런 걸 설정하고 애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서 잘하는 아이들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시범도 조금 보여주고 요런 것들은 진짜 그냥 재밌는 놀이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물구나무 서기가 되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이 사전에 이미 아이들의 이렇게 성향이라든지 가능성 정도를 보고 너무 탄력이 심하면 옆에 보조매트를 더 깔아야 되고 요런 여기 지금 활동지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런 활동지도 그러니까 운동을 잘해서 이제 성적을 잘 받는 애도 있지만 이렇게 누가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세부적으로 오늘 했던 내용이 어떤지 X, 세모, O 저는 꼭 3단계로 애들한테 표시하거든요. 자기 오늘 수행에 대한 거. 그럼 이 누가 기록 점수가 20점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건 무조건 다 넣습니다. 그러면 정말 실기를 못해도 꼰질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가끔 실기 잘한다고 이제 뭐 잘한다고 1등을 놓칠 경우도 있어요. 2등 할 때도 있어요. 선생님 저 실기 1등 했는데 왜 2등이에요? 하면 너 그거 저번에 그렇게 했잖아. 그럼 2등이 너 점수 얘가 더 높은데? 또는 선생님 저는 실기 꼰지 있는데 어떻게 그래도 제가 전체 점수는 꼰지 아닌 제 뒤에 한 명이 저번에 보니까 활동지 쭉 열심히 했던데 그거 보고 선생님 점수 준 거지. 그러니까 뭔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애들한테 인정시키면 되는 것 같고요. 좀 죄송한 거는 김현석 선생님이나 좀 환경 선생님이나 큰 학교에 지금 민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 학교나 예민한 학교나 이렇게 클래스가 크다 보면 정말 그 점수 하나에 민감한 애들이나 학부모는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명확한 기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활동지의 어떤 점수를 최소화해야 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정확한 데이터, 기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뭐 숫자로밖에 할 수 없는 거. 사실은 아이들하고 소통하다 보면 학기 초에 소통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얘네들을 내가 잡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가지고 기준표를 만드셔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장에 지금 저는 약간 이제 농어촌학교에 이제 최근에 많이 있다 보니까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앞섰고 고등학교 2년째 딱 오면서 고등학교는 이런 다양성을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명확한 기준에 조금 더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주면서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게 활동 위주로 또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 그러니까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뭐랄지 던져주고 싶은 거 그런 것들 목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마 이제 큰 학교, 소규모 학교, 남자학교, 여자학교, 뭐 남녀공학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의 환경이나 성향에 따라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수업도 잘해야 되고 내용도 줘야 되지만 평가 기준이 모호하거나 평가에 대한 컴플레인을 몇 번 받으면 교사의 어떤 그 효능감이 떨어져요. 자신감도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래도 그런 면을 잘 고려하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큰 학교의 어떤 사례를 좀 말씀 더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또 작은 학교에 대한 어떤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지금도 작은 학교고 전에도 또 30몇 명밖에 없는 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그 2000년도 초에 이제 뭐 1000명 있는 학교, 그다음에 그 앞에 2년은 또 500명 있는 학교 있었거든요. 정말 학교의 클래스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게 돈과 선생님 계시면 맞춰야 되잖아요. 소통해야 되잖아요. 제가 던졌는데 그거 너무 어려워. 그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지 마. 아니면 니는 해, 난 안 해. 이렇게 되면 돈과끼리도 이렇게 약간 그래서 작년에 약간 특이한 게 선생님 코로나 상황에 돈과에 있는 학교에 큰 학교에 제가 질을 많이 이게 소통을 했거든요. 통일된 게 뭐냐면 서로 터치 안 하기. 소통이 잘 되는 학교는 알아서 잘 됩니다. 근데 소통이 원래 서로 이게 왜 서로 정보를 교류하지 않는 학년 딱딱 맡아 있거나 할 때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플랫폼 하나에 같이 우리 쫙 까자 하는 학교가 별로 없더라고요. 경기도 쪽에는 조금 있는데 경북 쪽에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은 선생님 준비한 대로 가고 대신에 선생님 가고 서로 터치하지 말되 서로 존중해주고 근데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이 비교를 막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 댓글 올리는 거나 막 학부모의 어떤 그런 내용에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자기 수업에 대한 당당함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시간이 너무 잘 가서 제가 지금 경쟁과 표현 같은 경우는 내일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오늘까지만 제가 뒤에 바로 30분부터 연수라 가지고 그렇고 내일하고 목금은 제가 없거든요. 없어가지고 오늘 뒤에 이제 내용을 평가와 약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다 보면 평가 묶일 수밖에 없고 평가 얘기하다 보면 기록하고 이제 매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 이렇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막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20분씩 10분씩 넘어요. 근데 딱 당일 오면 한 4-5분으로 축약이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래도 선생님들 이렇게 얼굴 보고 사실은 선생님들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거든요. 네, 나도 해봤는데 아까 말씀처럼 어땠어요? 어떻게 해주시면 저도 제 공부도 되고 저 빼고 나머지 3분이 또 다 동시에 들으시니까 그게 이제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늘 시간이 좀 아쉽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선생님 내일도 제가 또 동시간에 들어가서 내일은 조금 더 오늘 내용 못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경희 선생님 밖에 나가셨나 보다.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강민지 선생님하고 네, 저희 송수민 선생님 네 괜찮으셨어요? 소리라든지 아니면 내용이라든지 어떠셨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요. 이렇게 네. 도움이 안 됐으면 그러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러니까 혼자 화면 보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게 어려워요. 제가 조금 있으면 6시 반부터는 또 청강자고 제가 수강자인데 혼자 화면 보고 하시는 거 참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집중도가 오래 안 가거든요. 저도 계속 다른 거 하면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같이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동시간에 한 5분, 10분 전에 제가 준비되는 대로 그 링크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